안녕하세요. 네, 이번에는 사이코파이를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은 제가 사이코파이를 처음 접한 거는 2020년 말쯤이었던 것 같아요. 회사 그만두고 대학원 입학하면서 새 연구실에서 진행되는 연구들을 파악하고, 원래는 그 매틀랩에서 사이코 툴박스라고 하는 걸 가지고 구현을 해보려고 했어요. 이 연구실에서 진행되는 혹은 과거에 수행된 연구들을 그대로 따라 해보려고 이제 매틀랩의 사이코 툴박스를 지원받아서 하려고 하다가, 사이코 툴박스가 일단은 조금 사용하는 게 더 어렵기도 하고, 그래서 사이코 툴박스 말고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그때 사이코파이의 존재를 알게 되었어요. 그래서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. 제가 처음에 정보를 얻었던 자료는 당연히 사이코파이 홈페이지가 되겠죠. 그래서 사이코파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해주는 기본적인 튜토리얼들을 실습해 보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를 공부했습니다. 여기 다큐멘테이션에 보면 매뉴얼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. 일단 이제 빌더부터 보고 시작해서 공부하다가, 그러다가 익숙해지면서 본격적으로 연구실의 실험 과제들을 사이코파이로 만들어 보는 걸 시작을 했어요. 아마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게 표상관성 실험이었을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연구실에 있는 실험을 그대로 따라 하면서 사이코파이 공부를 먼저 시작을 했었고, 그 다음에 조금 더 익숙해지고 나서는 이제 논문을 보다가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바로 시간 내 가지고 실험을 만들어 봤습니다. 그래서 그 결과 여기 65개의 항목들이 다 제가 시간 날 때 틈틈이 사이코파이 만져보면서 했던 목록들이 들어가 있어요. 하다가 막히는 부분은 사이코파이의 그 커뮤니티도 잘 구성되어 있거든요. 여기 포럼에 들어가시면은 많은 해외의 연구자들이 사이코파이 쓰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보고 답변해 주는 것도 있어서 여기 정보들을 많이 서칭해 가면서 부족한 부분들 있으면 보충해 나가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이제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한 6월 달쯤 되니까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오더라고요. 그 다음부터 좀 더 신경 쓰기 시작한 거는 온라인 실험 쪽으로 공부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사이코파이 초반에 강의하면서 강조한 부분이지만, 사이코파이는 온라인 실험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또 참가자 모으기도 어려운데 온라인으로 모으면 훨씬 편안한 건 사실이니까. 그래서 그때부터는 코드를 짜면서 이거를 온라인으로 돌렸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, 그것도 염두에 가면서 짜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온라인 염두하지 않고 실험실에서만 돌린다면 사이코파이로 실험 짜는 건 훨씬 쉬울 수 있는데, 온라인 실험은 완전히 코드 논리 자체가 다 달라지고 훨씬 더 기초적인 함수만 사용을 해서 코드를 작성해야 되다 보니까 난이도가 좀 더 많이 올라갑니다. 저희 온라인 실험 코드 짤 때는 포럼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, 그것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파이썬과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렇게 코드를 짜면서 지금도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인데, 이렇게 짜다가 느낀 거는, 제일 중요한 거는 실험을 할 때 있어서 실험의 플로우, 이 지금 밑에 플로우를 어떻게 하면은 단순화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셨으면 해요. 그러니까 실험 짤 때 정해져 있는 그 루틴은 있지만, 일단은 여러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항상 고민을 해야 됩니다. 똑같은 실험을 짜더라도 어떻게 하면 코드를 한 줄 더 짧게 쓸까? 아니면 어떻게 하든 했을 때 이 루틴을 한 개라도 더 안 넣게 할 수 있을까? 라고 하는 거를 고민하셨으면 해요. 예를 들면 연습이 있고, 그 다음에 본 태스크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
전 처음에 프랙티스 하고 그다음 태스크 짜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실험을 고치게 되는 상황이 왔을 때 프랙티스 수정하고 그다음 태스크 수정하고 해야 되는 과정이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. 그럼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. 이 프랙티스랑 태스크를 합칠 수 없을까? 그럼 이제 이걸 루프를 이용해서 합치기 시작한 거예요. 그래서 합치고 이거를 삭제를 시키고 이 태스크 안에 프랙티스도 다 넣어서 구성하게끔 루프를 2개로 2단으로 짜가지고 실험을 짜기 시작한 거죠. 되게 현실적인 조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없는 연구자분들 그리고 대학원생분들은 사실 어려울 것 같긴 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전공은 지각심리를 하고 있지만 전공 분야 상관없이 과제는 닥치는 대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. 인지는 당연히 만들어 봤고 임상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검사들도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거 있으면은 그냥 하루 정도 시간 투자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만들어 보고 했던 게 나름대로 실력 향상에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결국에는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면 실력은 늘게 되어 있더라고요.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냥 무의미하게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고민을 하면서 전두엽을 활용을 하는 거죠. 하면서 그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러면은 네, 조언 아닌 조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짧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